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큰 폭으로 삭감했던 R&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29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반도체 등 초격차 선도 기술에 7조 원 넘게 투입됩니다.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앓는 환자의 뇌에 전극을 심어 환자가 생각하는 단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단어를 환자의 목소리로 복원하는 데에도 성공했는데 장치의 정확도는 97%에 달했습니다.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나누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석학이 모여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응용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원전 기업이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한수원의 수주가 이루어지면 미국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29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2천억 원 많은 29조 7천억 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였던 2023년 29조 3천억 원보다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과 반도체, 2차 전지 등 초격차 선도기술 분야에 7조 원 넘게 투입되는 등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 장려금,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해 석사가 월 80만 원, 박사가 1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 대응 연구에 51억 원, mRNA 백신 개발에 290억 원, 소형 원자로 개발에도 85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 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꺼번에 면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사업 등 6가지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예타 면제한 사업이 13건에 불과한 걸 고려하면 6개 사업을 한꺼번에 면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32년까지 1000큐비트급 고성능 양자 컴퓨터와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 센서 개발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이 확정돼 내년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는 초전도와 중성 원자 기반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팅 핵심 요소 기술 개발과 위치 정보 시스템을 쓰지 않는 양자항법과 반도체 미세 결함 분석 등이 가능한 양자 센서 3종류 개발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천억여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의 최신 연구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에서 HDL의 역할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취재 임늘솔 기자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혈관 안에 쌓이면 동맥 경화 등을 유발해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반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HDL is extremely good in this sense because it works in the reverse direction. So it will prevent heart disease and remove cholesterol from coronary arteries near your heart and stop you from having a heart attack. HDL의 이 같은 역할이 익히 알려지면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HDL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엔 HDL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퇴행성 뇌질환 연구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HDL이 우리 두뇌로 넘어가서
이 두뇌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이 두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결국 알츠하이머가 유발되는데 이 두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밀로이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청소해 주는 거죠. 심포지엄에 참석한 석학들은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분야에서 HDL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HDL을 장수인자로 선언한 데 이어 장수인자로서 HDL의 양과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수인자 HDL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공유될 것입니다. 저는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향한 해답이 이 연구 결과물에 담겨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한 노후가 화두가 된 현대사회.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로운 작용을 하는 HDL이 건강한 노후를 이끌 새로운 건강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던 루게릭병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해 말도 못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미국 연구진이 뇌에 특수 전극을 심어 루게릭병 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 말로 바꿔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근육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루 게릭병을 앓는 45세 캐시 헤럴 씨. 뇌에 특수 장치를 연결한 그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컴퓨터 화면에 그의 생각대로 단어가 나타납니다. 루 게릭병으로 입술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말을 못하는 그가 다시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말과 관련한 내부의 심은 전극 256개 덕분입니다.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말과 관련한 뇌 신호를 측정한 뒤 이를 컴퓨터로 해석합니다. In essence, what we're doing is we're bypassing the injury. We're recording from the source, from this part of the brain that's trying to send these commands to the muscles. And we're translating those patterns of brain activity into the phonemes, so that's like a syllable, the unit of speech, and then the words that they're trying to say. 연구진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헤럴 씨가 루 게릭병에 걸리기 전에 녹화한 동영상 음성을 분석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단어를 헤럴 씨의 목소리로 복원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It feels a lot like me. 연구진은 32주 동안 84회의 임상훈련을 통해 개발한 BCI 장치의 정확도를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척수 손상 환자인 뇌에 컴퓨터 칩을 심으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BCI 기술. 전극을 심기 위해 환자의 두개골을 뚫어야 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관련 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연구개발 가운데 안전 분야 기술을 현장에 실제 적용해 확산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실증 기술 가운데 인공지능 위험 감지는 건설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안전고리 풀림과 안전모 미착용 등 20여 개 위험 상황을 자동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중장비 작업 구간과 공동구, 유해가스 유출 구간과 같은 위험 구역에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가상의 울타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스마트 펜스를 활용합니다. 또 건설 현장 추락사고 원인이 되는 가설 발판과 가설 지지대는 로봇계와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정밀 스캐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작업자가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로는 심박수나 쓰러짐, 추락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막기 위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일자리 15,000개를 뺏길 거라며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한국수력 원자력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두코바니 원자로 2기에 더해 테물린에서 추가 원전 2기 건설이 확정되면 협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의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계약 체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재작년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엔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공급한 회사로 체코 원전 건설을 놓고선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와 경쟁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낸 진정에서 한수원엔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이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허락 없이 체코에 기술을 이전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 역시 웨스팅하우스에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게 두면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자리 15,000개를 뺏긴다고 한 점도 주목됩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미국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로 꼽혀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또 현재 진행 중인 국제중재결정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의 최종 계약 시한은 내년 3월인데 그전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에 에어컨 없이 잠 못 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워서 켜긴 했는데 다음 달 전기료 폭탄 걱정에 벌써 진땀 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해가 져도 가시지 않는 찜통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 리모컨에 손이 갑니다. 일단 더위는 막았는데 뒤따라오는 전기료 걱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밤에도 예년 같으면 그냥 선풍기로 이렇게 그냥 해결했는데 금년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밤새도록 틀어놓고 살 그런 형편이에요. 전기료 걱정이 많이 되지. 밤이고 낮이고 아침 눈 뜨면 계속 틀었어요. 네. 전기료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많이 되죠.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또 나이도 있고 해서 약간 어지러워요.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면서 저녁과 심야 시간대 전력 수요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날을 비교해 봤더니 올해가 5% 안팎으로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달 들어 최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를 웃돈 날은 무려 13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전력 사용량은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월 51.2테라와트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대로라면 다음 달에 나올 8월 전기료 고지서가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이제 전기요금이 지난달 비해서 이번 달에 상당히 높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심야에 저녁 7시부터 한 9시 정도의 전력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40조 원이 넘는 한전의 누적 적자에도 전기요금을 5분기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일본을 향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이번 주 금요일쯤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동서로 관통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태풍의 세력도 점차 강해져 주 후반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태풍의 영향 반경이 넓어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지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강해지면서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일시적으로 강해질 전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태평양의 해수면이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남태평양 통가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태평양의 낙원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의 바다를 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오는 2050년까지 태평양 섬들의 해수면이 최소한 15cm 더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이 15cm 높아져 지구 평균인 9.4cm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모아와 피지 등 일부 섬나라에선 지구 평균의 3배 수준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충남 청양에선 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리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무대 위에 오르자 객석에서는 야유와 항의 섞인 고성이 쏟아집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양 지천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입니다. 김 지사가 댐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보지만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청양군 지천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개 발생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지역 소멸 가속화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행사장 앞에서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는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이 소중한 지천을 지켜서 우리의 선대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후대에게 물려주어서 삶의 터전이 온전히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찬성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홍수와 가뭄 대비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광 인프라, 생활체육 인프라 모든 인프라를 갖춰서 5도 2촌, 5일은 도시에 이틀은 시골에서 체력할 수 있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그나마 청양이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청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물 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들 직접 제가 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만날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도의 실무 책임자들이 자주 만나면서 그런 설득 작업도 하고. 환경부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행사장 진입을 막겠다고 밝혀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는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이 불이 난 경우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자세를 낮춰 연기 흡입을 줄입니다.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막으신 다음에 그걸 물로 적시면 더 좋습니다. 네. 물로 적셔서 유독가스를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게 그런 상태에서 비상구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 돼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가까운 피난 안전 구역으로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일반 고층 빌딩은 피난 동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두어서 피난 동선을 짧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부천 호텔 화재처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밖으로 대피할 기회를 놓쳤다면 물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유독가스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수막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화장실 문틈을 모두 막고 얼굴과 몸에 물을 뿌리며 버틴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연기에 의해서 90%의 사망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대피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화재 방독면, KS6의 화재 방독면이 있으면은 지금 그걸 끼고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 되죠. 최후의 대피 수단은 에어매트입니다. 하지만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들이 숨지면서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 전문가들은 안전한 낙하 위치와 자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자세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 부분이 안전매트에 먼저 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입도 다물고. 왜냐하면 내장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불이 난 뒤 대피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역류 방지 쿠션 등 일부 영화 수면용품이 질식 우려가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영화용 침대나 쿠션, 베개 등 3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7개 제품이 수면용으로 사용할 때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영화 수면용품의 바닥 수평면과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요람 10개 제품과 쿠션 7개 제품의 각도가 11도에서 최대 58도로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모든 사업자의 질식 위험 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살 사망자 대부분은 사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 동안 진행한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96.6%는 감정 상태 변화와 주변 정리 등의 신호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습니다. 심리부검이란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간호사 등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총리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파업에 나서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이 확대됩니다.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가 적시에 이송될 수 있도록 상황실과 이송 현장 간의 소통도 강화하고 복지부의 상황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9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여름 에어컨 전기료 폭탄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어컨을 틀 땐 강풍부터 틀어서 온도를 빠르게 낮추고 온도가 내려가면 적정 온도로 맞추는 게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자주 켰다 껐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오래 켜둬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은 에어컨 가동 전에 필터에 낀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절약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